이 교수님, 최근에 한겨레 이런 칼럼 쓰신 거 봤습니다. 국민소통 제대로 하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부터 바꿔야, 이런 칼럼을 쓰셨는데 저도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칼럼에서 윤 정부는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듯하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법제화한 공영방송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참 일반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쉽게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방송은 국영방송이었습니다. 국영방송은 공보처 장관이 옛날 공보처 장관이 과장에게 지시해서 KBS의 방송에 예산과 인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방송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어서 공무원 체제가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1972년도 한국방송공사법, 이른바 KBS법이 통과돼서 그때부터 공영방송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공보처에서 관여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산과 인력은 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성을 준 거거든요. 1972년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50년 된 거잖아요. 네. 50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국가가 방송을 통제하면 비효율적이거나 대통령에 의한 방송이 될 수 있겠다. 이거 지양해야 된다. 또 대기업에 줬더니 옛날 TBC의 사카린 밀수 비호방송 사건 등등 재벌이 자기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방송을 자의적으로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방송도 안 되고 민영방송도 안 된다라고 만들어진 일종의 발명품이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때 BBC, NHK 등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공영방송은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어서 대통령이라면 공영방송을 훨씬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니 이분은 그런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방송을 그냥 자기의 정치적 우호 세력에게 조금 그런 사람들에게 좀 위임해서 좀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분은 공영방송을 파괴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MB 때 MBC를 장악한 MB의 여러 사단들이 MBC를 좋은 방송을 만들게 하기보다는 다들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 있었던 TBC 공영방송으로 잘 크려고 했었는데 그거 지금 거의 파괴되고 있잖아요. 네. 진행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작비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방송에서 방송이 파괴되는데 이것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이 공영방송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려고 한다. 왜? YTN 공공지분 팔죠. TBC 예산 주고 있지 않죠. MBC 민영화한다고 그러죠. KBS2도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민영화의 가능성을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YTN도 있습니다. YTN 공공지분 판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죠. 낙동강 물 팔아먹는 거죠. 네. 어떻게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1972년도부터 공영방송의 전통이 그렇게 많은 그러한 방송들을 어떻게 본인이 자기가 우호적인 기업에다가 돈 주고 팔아요. 몇 천억으로 팔 수 없는 겁니다. YTN 지분을.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고 사겠다는 사람이 아주 공공성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최소한 공공적 심의의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공익채널을 팔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정부는 개념이 없다. 책임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리고 무대뽀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개념도 없고 책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대뽀로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파괴하는 것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킬까 겁납니다. 네. 저는 그 YTN을 지금 매각하겠다라고 하고 그 매각 받을 기업도 지금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정해졌죠. 예. 유진그룹이라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을 그렇게 팔 수 없다라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진그룹 같은 기업에다가 이 준공영방송을 백보양보하더라도 네, 그렇죠. 넘겨서 그러니까 YTN을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민간 기업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유진그룹 같은데 이렇게 그 넘길 수가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진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진짜 그 아주 부도덕하기도 하고 네. 그 노조를 탄압한 것도 있고요. 그 오너가 주가 조작이라든지 주가 조작이었죠. 이런 불법적인 그 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기도 했었고요.
이런 그 부도덕한 기업에다가 준공영방송을 넘긴다. 이게 정말 그 공영방송 대한민국 공영방송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림수를 한번 읽어보면은 약점이 많은 기업일수록 정권에 약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는 대로 이제 최민희 이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무슨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변수가 되죠. 그러니까 방통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 5인 합의체고 국회의 여야 간 추천을 통해서 위원을 확보하고 대통령 추천과 함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기본 법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추천한 2명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일단 파행적이고요. 그중에 최민희 위원을 내정자를 다시 이렇게 옹립하게 되면 2대1이라도 되니까 현재의 형해화된 방통위가 자칫하면 링게로 맞고 그냥 되면서 야당의 비판을 무시하면서 현재의 체제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민희 위원이 그만두고 2인 체제에서 이동관 위원장까지 탄핵이 되면 1인 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7살 먹은 애들도 알잖아요. 어떻게 5인 합의제 체제에서 대통령 혼자 임명한 이상인 상임위원장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현재의 방통위에 불법적이고 무책임하고 개념이 없는 현재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하고 완전히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네. 김성재 에디터는 미디어 담당 이태로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십니까? 글쎄 그 이후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사퇴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민주당이 방향을 잡을지 좀 전 궁금한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1인만 남게 되는 이런 그 완벽한 이제 파행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 몫으로 되어 있는 2명의 방통위원을 추천을 해서 다시 방통위를 그러니까 아마도 탄핵 그 소추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 목 2명을 추천을 해서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 또 대통령이 그걸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통위를 그 이동관 없는 방통위를 굴러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6개월 동안 완전히 방통위 업무를 중단시킬 것인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절차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르면 연내 이동관 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네. 탄핵이 되면 바로 되면은 그 순간부터 직무가 네. 정지되니까요. 그렇죠. 네. 나중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든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행안부 장관 때는 조금 이 다른 분위기, 환경, 그런 요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막중합니다. 그것은 방송 장악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행위에 대한 문책이에요. 이동관 위원장은 현재 끝없는 정책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공영방송의 이사장과 이사를 계속적으로 해임하고 있고 또 가짜 뉴스를 방심위의 민간 조직에다가 하청 주듯이 통제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반헌법적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탄핵이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하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법적 구성 요건이 있는데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야말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고려보다 빨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죠. 맞습니까? 네. 그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니 탄핵당하기보다는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스스로 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게 혁신 아닙니까? 그분 그러네요. 네. 계속 대구도 가고 광주도 가는데 방송계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 탄핵에 앞서서 해임을 시키면 대통령도 좀 면이 쓰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사실 공영방송은 국민소통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버스 전용 차선 같은 거잖아요. 공영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 구매 상품이잖아요. 좀 싼 가격으로. 2,500원 내고 방송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핵심적인 공동구매 상품의 마치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과 같은 유의만 국민소통은 다 내팽개치고 형해화되는 것을 방치하고 그리고 본인이 국민소통을 하지도 않고 부하들에게 국민소통 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공영방송을 살리면 그게 국민소통이지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난번 그 김행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시그널을 보내서 그렇죠, 그렇죠. 탄핵 전에 네네. 네, 아웃시키는. 뭐 그런데 그 정도로 감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낙마한 거하고 요거하고는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른 다릅니다만은, 건데 네. 그 네.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동구 방통위원장이 탄핵으로 만약에 해임이 되면 퇴직금을 못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자진 사퇴하면은 퇴직금은 받지 않을까요? 아 그런 또 깨알 팁을 주시네요. 그 이니환 위원장, 저 혁신위원장이 그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의를 대통령한테 아마 그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국민 소통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은 항상 옳다. 무조건 옳다. 무조건 무조건 옳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민생을 챙기겠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보여주는 거는 네. 본인만 무슨 뭐 현장 가서 뭐 네. 대구 시장에 가고 본인만 챙기고 정말 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참모들이나 내각에 대해서는 국민이 옳다라는 그런 그 본인의 생각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고 네. 어젠가요 그저께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죠. 네. 그 국회에서 아마 국정감사 때인 것 같은데 아니 왜 그 도어 스태핑 다 중단하고 그랬느냐 그 소통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바로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기자가 무슨 삿대질을 하고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무슨 막 이렇게 그 난동을 부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모들의 언론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열한 거죠. 아니 기자가 질문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 MBC 이기주 기자가 항의한 게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참모들한테 항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네, 걸 맞습니다. 가지고 네. 삿대질하면서 항의하고 무슨 뭐 저 하면서 이렇게 기자들의 그 취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처럼 그 정도로만 소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이건 뭐 국민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네. 이니환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그 언급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을 거다. 네. 저는 대통령의 말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이 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